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광고비에 대한 내 생각. 부제목은 내가 고정비가 증가한 이유. 이겁니다. 비용이 뭐가 있죠? 물건 원가,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뭐 창고, 뭐 차량 등등 이런 게 있겠죠. 마켓 수수료, 소모품, 택배, 포장, 그 다음에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할게요. 그럼 광고비가 있고 세금이 있죠. 이거 좀 바꿔야겠다. 광고로 언제까지 키울 수 있을까? 이 중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걸 늘린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건 원가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여기 임대료 올라간다 그래서 수수료 올린다 그래서 소모품 더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좀 반대예요. 인건비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고, 광고비는 이걸 넣으면 쭉쭉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걸로 키우는 그러면 광고비를 무한으로 늘리면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냐? 그거 안 그래요. 광고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광고비는 언제까지 늘릴 수 있냐?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게 이제 전환율이나 로아스, 광고주한테 얘기하는 영역이고, 괜찮은 마케터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광고비를 키운다.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광고비를 언제까지 수 있을까? 성장에 대한 얘기죠. 광고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타겟에 대한 얘기고, 타겟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죠. 타겟이 정확할수록 전환율이 올라간다. 완벽한 타겟팅이 뭐가 있을까요? 대인 영업. 대인 영업이 진짜 완벽한 타겟팅이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광고 대량 살포. 요게 성장을 대화한 영역이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로비스트, 여기가 그로스 마케터. 많이 유행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유지하면서 광고량을 늘리는 것, 그게 뛰어난 마케터죠. 그러면 뛰어난 마케터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계속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고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를 부으면 처음에 전환율이 10%인 아주 높은 타겟이 있는데, 여기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광고가 이제 흘러내려서 5%대의 전환율을 가진 사람들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광고량이 늘어날수록 전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고를 부으면 이 전환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점점 커브가 완만해지면서 전환율은 떨어지게 돼요. 이 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떤 시점이 되면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얘가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물건 원가도 늘어나게 되고, 임대료도 늘어나게 되죠. 창고, 사무실, 장비, 차량 이런 거 필요한 게 늘어나게 돼요. 마켓 수수료는 고정이죠. 근데 소모품도 늘어나게 되고, 세금도 구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비가 증가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그때까지는 광고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익률이 감소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지금 규모 매출에서는 전환율 1%까지 감당이 됐었는데, 광고를 실제로 태워보면 전환율이 1%가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익률이 감소할수록 필요한 전환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광고가 증가할수록 전환율은 감소. 전환율이 감소할수록 매출 증가 속도도 감소. 근데 이것만 있으면 계속 늘려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때까지. 근데 계산보다 광고비 증가 대비 내가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매출이 증가할수록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이익률이 감소. 이 두 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감소할수록 필요 전환율,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고를 부으면 요 칸에서 넘어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나는 0.5%까지 감당할 수 있어. 전환율. 근데 고정비 증가 시점이 2.5%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늘릴수록 고정비가 증가하게 되고 광고비를 계속 쏟아 부어도 내가 가져가는 매출은 늘어나지만 내가 가져가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순간까지 전환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익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순간까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광고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업 다마고찌한테 500만 원 이상을 광고비에 부어라. 언제까지? 고정비가 증가하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위탁을 끊었어요. 근데 그 도매를 주던 사람이 내가 잘 파는데 갑자기 거래를 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매출이 증가하지만 이익률이 감소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럼 이 시점부터는 R&D나 새로운 시장 점유가 필요한 게 된 거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 소매가 돈 존나 다 벌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네. 차라리 매출을 줄이고 내가 가져가는 걸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가 잘 팔고 있는데도 위탁을 끊게 되는 거죠. 고정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소매가 지는 게 아니라 도매업체에서 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랑 큰 범주에서 보면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성장은 원가율 상승을 동반합니다. 이 고정비 증가 시점이 오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원재료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요거 물건 원가랑 이게 올라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매출이 증가할수록. 매출이 증가, 광고를 많이 때리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경쟁업체 증가를 유인하게 되는 거죠. 경쟁업체가 증가하게 돼가지고 얘네도 원재료랑 인력에 대해서 똑같이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효과가 더 강화되게 되는 거고, 요 첫 번째 효과가. 두 번째로는 경쟁업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그거 외에 밑에서 고정비 증가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캐파가 커지지 않을 때까지 광고비는 증액하는 게 맞다. 캐파가 커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내가 캐파시티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인블리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거는 원가율이 오르게 되면 이익률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고 효율 보통 이걸로 측정하는데 로아스죠. 이걸로 측정하는데 이게 이익률 감소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 남기기, 물건값은 파는 가격은 1000원 이랬을 때 1000원 팔아서 200원 남는다. B는 팔아서 900원 남아요. 그러면 마켓 수수료 이거 10%라고 할 때 똑같이 100원 남기려면 A는 100원 광고비 100원 써서 1000원 팔아야 돼요. B는 광고비 800원 써서 1000원 팔아야 된다. 같은 마켓에 들어왔을 때 얘는 필요 로아스가 1000%예요. 얘는 얼마야? 130%인가? 13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10배 팔아야 되고 광고비 대비 10배. B는 광고비 대비 1.8324, 1.3배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요 필요 광고 효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매출이 증가할수록 원가율이 오르게 되고, 원가율이 올라오게 되면 필요한 광고 효율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양쪽에서 줄게 돼요. 광고를 이렇게 부었을 때 타겟 고객이 내가 필요한 도달해야 되는 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이 전환율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매출 증가 속도가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고정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매출의 증가가 원재료랑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 상승 주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가 경쟁업체 증가를 유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내 기업을 팔 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내 기업을 판매할 게 아니면 꼭 매출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업들을 계속 어느 정도 매출 구간에서 그걸 더 키우지 않고 다른 사업을 계속 늘렸던 이유도 이런 원인이 있는 거죠. 회사 생활하던 사람들은 숫자 자체가 워낙 큰 거에서 내가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돈 자체로 안 보고 퍼센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률, 뭐 영업이익률, 아니면 뭐 전환율, 이런 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얼마를 벌어가느냐, 자영업자는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고 그런 검색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기본 매출은 뭐냐? 광고비를 투입하지 않고 나오는 매출. 왜냐면 네이버 자체 트래픽도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로아스라는 개념을 처음 딱 배우면 어떻게 되냐? 기본 매출 10만원이에요. 근데 광고비 1000원 썼어. 이거 1000%가 넘죠, 10,000%. 그러니까 이거 로아스 높다고 자랑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원가율을 얼마에서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고정비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해서 성장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요거 광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로아스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매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체 수수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채널 자체를 그냥 하나의 광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1 G5 QVT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스마트 스토어 있죠. 얘네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요. 내 상품을 여기다가 쫙 등록했을 때 자연 매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 매출의 로아스도, 그러니까 그 수수료 자체를 광고비로 생각을 하고 그 로아스를 측정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여튼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고정비가 증가하기 전까지 광고비를 증액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이유예요. 그거에 대한 전제는 내 광고 타겟을 늘릴수록 고정비가 증가하기 직전인데 전환율이 최대로 유지되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포인트, 그걸 찾기 위해서 일단 하나를 고정시킨 거죠. 고정비의 증가를 고정시킨 거다. 그렇게 해야 나의 최적 광고비를 찾을 수 있고, 11GO QVT,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기타 오픈마켓들 각 매체별로 내가 광고비를 얼마 태워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항상 뭐냐, 내가 이거를 채널을 하나씩 증가시켰어. 11, G5, Q, VT, 스마트 스토어 다 채널을 증가시켰는데, 채널 증가할수록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고정비 증가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죠. 고정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계속 사입하게 되면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가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증가하게 되고, 경쟁업체 증가하게 되면 이익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거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광고비를 생각할 때 그 전환율이나 로아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랑 내가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광고비와 내가 계속 돈을 돈 자체로 안 보고 퍼센트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안 보고 내가 얼마를 벌어가느냐, 이거를 항상 집중하고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매출은 엄청 올라와 있는데 나는 내가 가져가는 돈은 별로 없는 상황. 고정비 증가가 한참 남았는데 전환율 감소만 보고 더 이상 광고를 늘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로아스가 어느 정도 로아스가 내 자존심 로아스야. 예를 들어 500%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증가를 못 시키게 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광고를 붓게 되면 전환율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갑자기 어느 때는 잘했는데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튼 그 다음에 이 자존심 로아스 이런 거 500% 이 자존심 로아스로 500% 1000% 이렇게 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성장폭보다 증가할 수 없게 돼요. 오늘의 결론, 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증가를 잊지 말자. 얼마를 벌어가느냐,
따지자. 자존심 로하스를 버리자. 성장하게 되면 떨어진다. 타겟이 늘어나게 되면 로비스트에서 그로스 마케터로 갈수록 전환율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으로 전환율도 떨어집니다. 간만에 이제 쇼핑몰 얘기를 했는데 또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대1 코칭이나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거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